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겠다 하는 약속, 정책, 그것 가지고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네. 현재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그 청년활동 지원비라는 것을 서울시가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 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 그러니까 모든 가구를 쭉 소득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가운데 있는 그 금액 중에서 60% 이하가 되는 그런 네. 청년들 3,000명에게 네. 최장 6개월 동안 월 평균 50만 원씩을 이 청년활동 지원비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이제 성인들이 쭉 이만큼 계신데 일단 대상은 19살에서 29살이고 그 가운데 소득이 좀 높은 분 빼고 그렇죠. 저소득층 가운데 직장이 없는 분들이 맞습니다. 일단 대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 그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94만 원, 그리고 네. 2인 가구일 때는 16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일 때는 한 204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입이 있는 가정의 청년일 경우에 월 50만 원 정도씩 이 청년활동 지원비로 지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회부의 배일임 기자 나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1인당 50만 원씩 매달 주면 1년에 한 600만 원 받는 건데요. 내년 전체를 통틀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은 거죠? 네, 내년 예산을 90억 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엊그저께 열린 서울시 의회에서 네. 예산 90억 원이 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편성이 된 상태인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복지부 얘기는요. 일단 우리 법이 규정하기를 뭔가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될 때는 중앙정부의 장관하고 협의해라. 그 조항이 있는데 왜 안 따르냐 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가져간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는 네. 이에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대로 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서울시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서울시 의회가 그대로 그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다. 이게 바로 법을 어긴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서울시는 이것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이 서울시와 이 보건복지부, 중앙정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이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네. 이 국민들이 이 어떤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네. 이것들을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좀 보호해주고 이런 그 전체 국민에 대해서 이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네.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회보장의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권과 야권 사이에 크나큰 철학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바로 이 매달 50만 원씩 주는 특히 서울시와 경기의 성남시에서 먼저 시행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입씨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편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기억하시죠? 그 장면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한다고 하는 청년수당, 정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몰고 올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은 존재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아편과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청년 취업활동수당 월 30만 원의 지급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네, 아편과 같다는 말 굉장히 특징적인데,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랑 서울시가 이제 생각의 차이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그걸 왜 일반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그 규정이 있는데요. 네. 지방자치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172조에 그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게 그 서울시장 결정한 것이 아니라 네.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의결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 의회의 의결이 이번 청년 수당에 관련된 예산에 관한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공익에 현저히 반했을 경우에는 다시 해라, 다시 의결해라 라는 걸 제2 요구를 서울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결국 관련 부처의 그 장이 행정부처의 장이 결국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지방자치법 172조의 규정이 있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러한 해당 그런 제소를 대법원에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장기간의 그런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의결 자체의 집행 효력을 정지시키자라는 그런 집행 정지 신청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혜림 기자. 그럼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박원순 시장과 김무성 대표가 그리스 논쟁을 벌였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김무성 대표가 지난 22일에 서울시 의회를 찾아가서 청년수당에 대해서 이 청년수당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였는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렇게 된 네. 거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면 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재정이 파탄이 나서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은 이것 때문에 그런지 발끈했네요. 아니 네. 공당 대표가 책임 있는 말을 해야죠. 그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2조 1천억을 쓰는데 우리는 90억 썼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를 운운하느냐? 발끈한 겁니다. 일단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중앙정부가 2조 1천억을 썼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이건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변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서 올라가게 해줘야 된다. 이 사다리론. 우리가 독일이나 북유럽처럼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같이 될 거다. 이렇게 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다양한 복지 정책, 국회의 역할, 그리고 내년 총선을 둔 여야 사이의 내부 힘겨루기,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또 가슴 아픈 일들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국내 소식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